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 멘토입니다. 예, 박종민 멘토님. 예. 혹시 취미나 특기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춤을 상당히 잘 추신다고 알고 있는데. 예, 춤은 잠깐 취미를 쳤었고요. 네. 예, 근데 요새는 춤보다는 네. 그냥 헬스를 헬스요? 하고 있습니다. 몸이,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보니까. 예. 제가 오늘 취미나 뭐 특기를 조금 오프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루합니다. 맞죠? 똑같은 포인트에서 계속 지수는 그대로인 반면에 또 거래대금 좀 주는 모습이고, 이럴 때 좀 더 여가 생활하면서 좀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종일 보시더라도 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가를 즐기시면서 정신적인 면을 좀 더 채우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자, 박종민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 그냥 박스권을 이렇게 이룰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은, 그런 경기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이라든지 LG 플러스 그런 종목들이 강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저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런 수출 주도주들이 좀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 먼저 삼성전자가 119만 원을 하회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버티는 자리가 나와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거를 편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 가격대가 115만 원에서 118만 원 그 라인대로 이렇게 정해되었었던 이유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런데 이제 22회의가 9월 4일이죠. 내일이죠.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발표가 되면은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게 좀 더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포함 수출 주도주들도 강한 모습, 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반등 이상의 의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정말 지금 그냥 정신적 수양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증시를 그냥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상승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락으로 바라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요. 네. 부정적으로 하시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은데 지금 당분간은 그냥 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수익을 불러오겠죠. 뭐 저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오늘의 시장 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날짜는 상당히 멀어 보이죠.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추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석을 끝내고 나면 곧장 11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거래일이 며칠 남았을까요? 3일 남았죠. 수, 목, 금. 자, 수요일은 끝났고 이제 목, 금 남았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저는 눈치 보기 장세 여전히 유지가 됐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포인트는 제가 보는 지수 포인트 하반까지 내려왔습니다. 20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 포인트 204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장세다. 어차피 8월 달에는 조정 구간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수렴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7월 달은 그만큼 발산하는 상방으로 발산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포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누가 삽니까?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지수는 안 오르네요. 자, 물량 확보 과정이죠. 자, 9월달 돼서 꾸준히 매수세,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입니다. 자, 외국인과 연기금이 아직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은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 가닥을 잡을 것이다. 대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장이다.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자. 그리고 지수도 관망 포지션으로 바라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군이죠. 어떤 종목군이 이슈를 끌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LG U+ 말씀드릴게요. 자, LG U+ 친숙하죠? LG U+ 누가 생각나십니까? 제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자, 박종현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LG U+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97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가 만약에 안 가게 되면은 이런 뭐 고배당주나 아니면은 그런 경기방어주 성격의 짙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G U+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보였던 97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11선, 21선, 5일선 이런 복잡한 선, 이런 간단한 선 다 빼버렸습니다. 간단한 선 다 빼버렸는데 보시면은 뭐 이쪽 한 5월 달에 잠깐 매도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한 초중반 때 이제 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이 정체돼 있거나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그냥 박스권 안에 멈추게 된다면은 LG U+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기본적인 재료 자체는 노출이 된 상태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배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책적인 분위기와 같이 오르지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ARP라고 하는 연간 1인당의 매출 추이입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자, 시청자 여러분은 요금제 얼마짜리 요금제를 쓰십니까? 자, LTE 요금제의 최저 요금은 38,000원, 35,000원입니다. 자, 그만큼 예전에 LTE 요금이 아니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기본료가.
기본요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18,000원이었다는 거죠. 자,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1인당에 대한 ARPU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작년에 대비해서 플러스 5%가 더욱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업은 분명한 거는요.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진을 많이 남는다는 것은 주가상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에서 LGU 플러스가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포를 찾기 위한 과정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자,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나요? 자, 앞서서 분명히 투매 과정이 벌어집니다. 기관의 투매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 손바뀜의 흔적.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관의 매도세가 왜 나타났을까? 상단에서도 샀는데 밑에서는 왜 팔았을까? 바로 주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시장에 노출된 분위기. 시장의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가 답니다. 하지만 이런 재료만으로 주가 자체가 9,600원에서 지금 11,75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추후에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U 플러스 여기까지 알아보셨고요. 그러나 또 다음 종목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SK 하이닉스. 아, 오늘 많이 빠졌죠. SK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빠른, 기존 속도보다 4배 빠른 디램을 개발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예. 이거는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본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식은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수급으로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행위 뭐 요런 게 주식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7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뭐 이제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뭐 통신주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SK 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거 97 차트로 이렇게 잠깐 나온 모습인데 일시적으로 2014년 뭐 4월 달에 잠깐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월 중순 후반대에서부터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7월 중반대에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앞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 어디가 맥점이냐 이걸 짚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뭐 97 차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4만 원대 현재 구간대에서 4만 원 살짝 이탈한 구간, 뭐 39,000 몇백 원, 뭐 요런 구간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42,800원까지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42,000원보다 조금 적은 뭐 42,500원이라든지 400원 라인대까지 그렇게 해서 반등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보다는 현재 수급에 의해서 더욱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악재가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악재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애플 향에 대한 비중 자체를 조금 준다는 거죠.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좀 더 가져가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애플 양에 대한 우려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자, 재료도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실적은 그러면 3분기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전망치 자체는 또다시 1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는 전망치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상 최대 실적 다시 한 번 더 낼 것이다. 지금의 시장 자체는 그냥 한시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능력이고 그리고 지금의 캐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자,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조금 보는 시각이고요. 같이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투매 과정이 나타났던 2013년도였죠. 2013년도 7월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투매가 한번 크게 나타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팔면서 투매가 크게 나타났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맥점 자리 하단권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 그 자리가 바로 지지권력으로 확인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바로 주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졌던 자리가 얼마입니까? 자, 바로 요 자리죠. 팔고 나가는 자리, 다시 한번 더 매수라고 들어오는 자리. 자, 바로 또 다시 손바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가 또다시 오늘 마지막 종가 자리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41,000원, 4만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신 지금 가격대부터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무리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악재는 노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하락 반영은 저는 다 됐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자화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화전자. 시장에 조금 잊혀졌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맞죠?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박종우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뭐 최근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먼저 삼성전자의 문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휴대폰 부품주들이 동시에 조금 하락하거나 아니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급락을 했었던 모습이 아니고요.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급락을 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좀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그런 다른 휴대폰 부품주들은 이미 뭐 7월달, 6월달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동안 자화전자는 빠진 게 아니라 옆으로 기면서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투매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잠깐 97 차트로 보게 되면은요. 거의 이제 맥점에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대 부근 좀 살짝 이탈해서 1,900원에서 11,000원, 11,100원 이 라인대에서 좀 반등을 예상을 해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매물 구간 현재 14,000원에서 지금 16,000원, 7,000원대까지 강한 매물 압박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거의 한 11,000원, 그 부근대에서 받아내가지고 다시 좀 재차 반등을 하는데 그게 근데 14,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근데 좀 당분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시그널로는 아직 조금 거리가 좀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뭐 3,000원, 6,000원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3,000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하락했구나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번 살짝 10,000원을 이탈했다가 좀 중기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화전자. 삼성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화전자가. 예, 그 삼성에 대한 그 영향이 그 무시 못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삼성의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 섹터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자화전자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많이 빠진 거고요. 예, 뭐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더 떨어질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자화전자도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건 11,000원 이하로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항상 이런 종목군에 이제 낙폭과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방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하방, 자화전자 같은 경우, 네. 휴대폰 그런 부품 관련 섹터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제 부품주 실적 그런 게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3분기 네. 또 삼성전자가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기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컴투스, 게임빌, 뭐 실적 악화 이런 뉴스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2만 원, 3만 원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3만 원, 10만 원 넘어가고 있죠. 주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이제 갤럭시 뭐 S6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닙니다. 갤럭시 7도 나올 테고 여기다 뭐 8도 나올 테고 그러면서 뭐 7에서는 뭐 잘 안 좋아도 8에서 기대 이상의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 봤을 때 주식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하면 이제 격언이죠. 쌀 사 비팔 빼라고 이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빼라. 뭐 그런 말이 조금 생각나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자화전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혹시 아세요? 바로 실적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는 영업이익이 5조 원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5조 원대, 언제는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빠지고 있는 반영 구간입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삼성전자의 마케팅이 어떻죠? 바로 고급화 전략, 그리고 좀 더 마진을 많이 남기는 전략을 항상 취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 따라잡기, 바로 애플이 영업이익률이 27%, 28%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많이 남겨보겠다. 그래서 맥시멈 바로 19%까지 올렸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LG전자는 어땠습니까? 바로 박리담의 스타일을 추구했었죠. 제조업의 평균치인 바로 3%에서 5%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팔자,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아직까지도 고수하는 게 바로 LG전자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지금 과도기를 맞았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맥시멈이 되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성 우려감이 너무나 퍼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윤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윤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바로 OP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점유율을 올리면서 많이 팔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또 좀 더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영업이익률을 이만큼씩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코스닥의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의 단가 인하를 압력하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뉴스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힘들수록 코스닥의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은 더욱더 아프고 몸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화전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화전자는 바로 카메라 모듈, 그 중에서 AF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엔드급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고, 하이엔드급이 최근 들어서 판매량이 저조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주가 자체도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죠? 자, 주봉상의 20선, 바로 뭡니까? 자, 시세선, 추세선입니다. 그 추세선 자체를 어떻게 내려오죠? 돌파를 못하고 꾸준히 하락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힘이 없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주가는 내려가는데 거래량은 터지고 있는 분위기. 뭐라고요?
바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내려가는데 거래량은 올라간다.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내려간다.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라고 해석을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하락세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락할 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 정말 잡고 싶습니다. 낙폭과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요,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역전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거래량이 말라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가다가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양봉, 바로 그 부분을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낙폭과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낙폭과대로 수익을 보셨습니까? 아, 보셨다고요? 그거는 폭탄을 선물 받으신 겁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폭탄입니다. 대신 오늘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안 터졌습니다. 다음 종목도 괜찮을까? 또 들어갔습니다.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은 폭탄을 2개 받으신 겁니다. 언젠가는 크게 터지는 폭탄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삼성전기도 그랬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랬고 현대중공업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시세적인 부분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멘토들이 오늘은 어떤 성적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영원무역이 0.1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3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손절가를 8,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박종형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이 오늘장 0.14% 하락하면서 현재 1.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관욱 멘토의 SKC 솔믹스가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5.3%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KG ETS 종목을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전략에 편입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35%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오늘도 정동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한국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서 16.5%로 3위를, 테크윙이 한 단계 하락하면서 15.3%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노영성 멘토의 빙그레가 9.2%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77.6%로 여전히 1위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20.6%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107.6%로 2위를, 이상로 멘토가 31.2%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성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의 넥타이처럼 빨갛게 양봉을 항상 띄워줄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저의 히든카드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의 히든카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좋을 겁니다. 그 히든카드 보시기에 앞서서 종목 AS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보이고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한진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 DNA 링크라는 종목이 손절 처리가 됐고 그 종목도 자, 저희 눈에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손절 처리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자, 얼마에 샀죠? 43,000원에 샀습니다. 자, 지금 58,800원. 그리고 이틀 전, 금요일까지,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는 61,800원. 2만원이 올랐어요. 예, 2만원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오른 거는 영업무역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자,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꾸준히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영업무역을 설명드리면서 바로 손바뀜에 대한 흔적이 나타났던 자리, 그 부분을 강조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자, 요 포인트였죠. 바로 요 포인트 어때요? 갑자기 앞서서 기간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지만, 하단에서 매도를 치는 그런 타이밍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방송에 추천했었죠. 그리고 같이 영업무역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현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조금 추워졌죠? 이제는 노출된 뉴스들, 바로 수익성 개선이라는 부분 말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겨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패딩류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여름이 짧았습니다. 그만큼 겨울이 길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영업무역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마이크론 잠깐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빠졌어요. 지금 8,370원이 됐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8,980원, 그래서 9,000원에서 20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기억하십니까? 제가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약속드렸습니까? 이 종목 수익 났지만 또다시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익절가를 했는 익절가 터치하고 또다시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만큼 두 번 추천드린 이유는 뭘까요? 가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도 그만큼 갔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8,370원으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뉴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 보시면요. 비콘 개발을 했다. 비톤 개발했다. 사물인터넷에 시장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사물인터넷 시장 진출 보이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이었죠? SSD를 만들고 반도체에 대한 장비업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플러스를 시키면 브라질에 진출한 업체,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다변화를 한 개 더 시켰습니다. 어떤 거요? 시장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 근데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왜?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도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바로 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다만 익절가만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익절가는 8,100원대 익절가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렇게 좀 더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 같이 볼게요. 한진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한진이 금일 36,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요거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지금 지수 포인트 상, 그리고 수급 포인트 상으로 저는 현재 자리,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래량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 자,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오늘 양봉이 한 개가 형성됐어요.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 그 부분 기억하시고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DNA 링크. DNA 링크, 또 손절가를 터치하고 갔습니다. 자, 제가 이거 두 번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종목 간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필히 지금 예방의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만한 종목이 없다고 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유전자로 그 병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뭐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트렌드는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자,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 종목, 자, 비록 손절 처리는 되었지만, 이 종목 결국에 또다시 올라옵니다. 종목을 보십시오. 어차피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 종목이 빠졌지만, 저를 보시면, DNA 링크, 그 정도 생각이 나도록, LG 플러스 이상로, 그렇게 생각이 나도록, 이 종목도 DNA 링크 좀 더 보유하시고 크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어떤 게 있는지 힌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 원재료 가격 하락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요, 신흥국 자동차가 되겠네요. 자, 어렵습니다. 힌트가 어렵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적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같이 볼게요. 대형주네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 매출액 자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 자체. 자, 숫자가 너무 많죠? 간단하게 앞자리만 읽겠습니다. 자, 쉽게 156이 작년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67로 소폭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누적을 반기를 보시더라도 301, 321, 상승했구나. 캐파가 더욱더 커졌구나라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 및 판매비 자체가 늘었습니다. 맞죠?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소폭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에만 이만큼을 해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딱 2배만큼을 해낸 기업입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아졌구나. 자, 기업의 가치가 좋아졌구나.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자, 점수를 줄 수 있겠죠. 기본 베이스가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이죠. 자, 국제 철광석 가격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2010년부터 2011년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013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딱 절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기에 죄송합니다.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었고 공급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급을 해주는 업체가. 거기에 당연히 원재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워낙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는데 당연히 유리한 고지, 바로 마진을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자,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신흥국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이 기업이 매출 비중인데요. 열연이 15%, 후판 14%, 선제 8%, 냉연 37%, 전기광파 3%, 스테인리스 13%입니다. 자, 스테인리스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그 스테인리스 맞습니다. 자, 열연이나 냉연 어디서 많이 보시는 단어죠? 바로 자동차 강판에 많이 보는 단어입니다. 자, 후판은요, 바로 기본적인 기초 소재, 골절이 되는 건설에 많이 쓰는 재료가 바로 후판입니다. 선재는 바로 조선에 많이 쓰는 재료고요. 자, 열연과 냉연의 비중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50%대를 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넘게 되었을까요? 신흥국의 자동차, 바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797만 톤을 생산해냈습니다. 바로 강판만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736만 톤이었어요. 플러스 8.3%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이 시장은 그냥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저는 크게 더욱더 자동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이 기업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업이 과연 뭘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포스코입니다. 예, 포스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예, 그 포스코 맞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봅니다. 주가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똑같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린 권역에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손바뀜의 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손바뀜의 흔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더욱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포스코. 자, 오늘 다시 한번 21선을 어제 무너뜨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상태고요. 저는 포스코 지금 자리 맥점 자리라고 봅니다. 자, 이 가격대 그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잘 들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32만 8천원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34만 7천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1만 5천원으로, 손실은 작게,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그런 바로 대기형주, 바로 포스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형주 안전하죠? 자, 저도 안전합니다. 포스코 더욱 안전합니다.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상로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민 멘토입니다. 예, 히든카드 설명하기 이전에 종목 AS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종목 한 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예,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는 분위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쉬는 분위기 속에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추석 이후에 종목을 과감하게 많이 담을 예정이니까요. 예, 그런 거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요. 예, 서암기계공업, 예, 그냥 평범하고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가지고 일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월요일 날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뭐 121선, 61선, 예,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예, 지금 딸딸딸딸 뭉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화천기계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 정고점을 넘어가지고 월봉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암기계공업이 어디 관계사라고요? 화천기계하고 관계사죠. 그래서 화천기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서암기계공업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뭐 한전 KPS도 예, 한전 따라가지고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맥점, 그런 분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예, 히든카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재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배당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예, 안정성입니다. 예, 벌써 눈치 빠른 시청자님들은 이미 눈치를 다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히든카드니까 그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키워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지입니다. 여기 그 이름은 가렸는데요. 뭐 인쇄용지하고 산업용지, 특수지 이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연간 보시면은 뭐 145만 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벌써 국내 1위 업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식 아시는 분들은 이미 대략 짐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런 거 넘어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고배당입니다. 요새 이제 뭐 배당 관련 이렇게 정부에서 그쪽 관련해가지고 뭐 정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그 배당 관련 섹터,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주, 이런 데 말고도 뭐 요런 고배당주들이 있습니다. 뭐 2013년도는 정리를 못 해놔가지고 그런데, 보면 뭐 대교, 뭐 신도리코, 뭐 세아베스틸, 휴캠스, 동국제강, 부강약품, 뭐 요렇게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무림 PMP, 그 다음 뭐 동부화재, 뭐 하이트진로, 포스코, 강원랜드, 그
그다음 가려놓은 게 이렇게 있는데 뭐 이쪽이 그냥 보통 고배당 섹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배당 섹터 괜찮습니다. 뭐 하반기까지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천천히 준비하셔도 늦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뽑아봤고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성입니다. 제가 조금 대형주 종목을 볼 때는 국민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많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는지 그리고 연기금이 담고 있는 종목인지 이거를 보고 대형주를 진입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연금에서 13%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나왔네. 예, 그리고 한국투자밸류에서 5.78%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인데요.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보시면은 그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생겼었는데 저거는 2009년도 때부터 뭐 재고자산하고 그런 부분이 과대 계산돼 가지고 손실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마이너스 표시가 된 건데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적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한솔재지입니다. 예, 중간에 이제 한솔재지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한솔재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고배당주 그리고 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종목 이름이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어떤 자리에서 사서 어떤 자리에 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좋은 종목만 계속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예, 가장 확실한 자리에서 추천을 드려서 어떤 확실한 구간 그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투자 습관하고 좀 연관 지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는데, 왜 종목이 떨어질까? 그렇게 100% 일치하는 공식이 있다고 하면은, 다 그렇게만 합니다. 주식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측하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보시면은 그런 뭐 한솔재지 같은 경우도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또 고점에서 개인이 사면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솔재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 차트 보시면은 개인들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던 자리는 11,000원대부터 13,000원대 이 구간대에 계속 사면서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니까 이거 더 올라가겠네 해가지고 개인들이 또 따라 붙습니다. 13,000원대부터 그리고 12,000원대 그리고 12,000원 초반 그리고 11,000원 후반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10일간 내내 개인이 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은 물린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괜찮다. 앞으로는 지금 자리는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던 평균가보다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 물론 이제 지금 펄프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현재 구간에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그 매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700원 정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가 있기 때문에 11,100원대서부터 1,7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1,300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영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